자, 오늘은 요즘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지방대학 위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벚꽃 피는 순서부터 대학이 망한다, 이런 속설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죠. 자, 그런데 금년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벚꽃 피는 순서와는 상관없이 수도권의 일부 대학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방대학들이 동시에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자, 지방대학에 이렇게 위기가 찾아든 형식적인 이유, 표면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죠. 하나는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지방대학의 위기는요, 국립대, 사립대, 그리고 4년제 전문대를 불문하고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육의 대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론 그동안에 각종 자료에서 많이 나온 표입니다. 2018년도에는 그런대로 만 18세 학령 인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뒤로 이 수가 급감을 하죠. 급감을 하면서 마침내 이제 금년 2021학년도에 들어서 대학 입학 정원이 이 만 18세 학령 인구를 초월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 학령 인구는 이제 갈수록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2024년도까지요. 금년도 2021학년도 전국적으로 그 대학에서 추가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 이게 이제 26,000여 명인데, 이게 미달 숫자죠. 미달된 숫자입니다. 이 전체 숫자 중에서요, 제일 하단 부분 보면은 전체 추가 모집 가운데서 비수도권 대학이 24,000명 정도, 그래서 로서 전체의 91.4%에 달한다. 그러니까 지방대학에서 대부분 이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대학의 이런 위기가 찾아든 실질적인 이유는 뭔가? 자, 아까 우리 학령 인구의 그래프를 봤습니다만은 이게 갑자기 학령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죠. 이미 20여 년 전부터요, 그때 출생 인구를 통해서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통계였고,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오늘의 대학 위기가 올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그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견을 했었죠. 자, 그래서 지방대학 위기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발생한 이유는 뭐냐? 그 첫 번째가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이 실패했다. 결국 지방대학 위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학 교육을 그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그래서 이 대학 교육을 철저한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서 실현시켜 나가겠다, 이것이고, 그래서 1995년도부터 이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 정책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학 설립 요건도요, 대폭적으로 완화시켜 가지고 사립대학들을 이렇게 아주 많이 양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60여 개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설립이 됐고요. 또 대학 입학 정원도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1995년도부터도 점점 학령 인구는 감소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에 따라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시킨다는 이것에 따라서 대학도 마음껏 설립하게 하고, 입학 정원도 이렇게 자율화 시켜가지고 입학 정원이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났죠. 무려 한 16만여 명이 이 대학 입학 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간에 무한 경쟁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만큼 대학의 투자 비중을 축소하거나 또는 현상 유지, 그냥 늘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OECD 평균하고는 아주 정반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OECD 평균은요, 정부에서 대학에 투자하는 비중이 약 66%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비용은 31.8%. 정부 투자 비용이 66%는 그만큼 국공립대학이 많다는 이야기고, 민간 투자 비중이 31%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립대학이 이만큼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투자한 비중이 37%예요. 국공립대학이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비중이 이 정도고, 민간 투자 비중이 62%다. 이 이야기는 전부 이것은 사립대학에서 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이런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에 따라서 대학 간의 경쟁을 시키고 무한 경쟁을 시켜서 대학의 질을 높이고 대학 교육 개혁을 가져오고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그 폐해가 지금 극심하게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의 서열화가 고착이 되고 지방대학이 오늘날 전체적으로 이렇게 빈사 상태를 야기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과 사학비리 이런 것들도 결국 이런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조장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방대학의 위기가 찾아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실패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1980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또 경제력도 집중이 됩니다. 마침내 작년 말에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초과했어요. 그 전입 사유의 대부분 사유를 보면은 직업을 찾아서, 그리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런 순서대로 전부 지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산업 산출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한 50여 %. 그만큼 산업이, 주요 산업들이 수도권에 다 몰려있다,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한 산업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것이 훨씬 쉽고, 그만큼 지방대학 학생들이 그런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 대학으로 이렇게 몰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런 수도권의 이런 그 비대진 수도권을 뭔가 분산시키자, 이런 목적하에서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했죠. 그래서 세종시와 또 10개 혁신도시의 각종 중앙 행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이전되고 했는데, 이것을 차기 그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정책들을 함께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런 노무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중단되고 맙니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회되고 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만들고 해서 균형 발전을 100대 국정과제와 5대 국정목표에 포함시켰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매우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최근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은 미지수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교육 개혁은 이제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의 문제는요, 고용, 주택,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 사회적 문제 대부분을 파고들면 그 끝에가 있습니다. 대학 교육은. 그래서 이 대학 교육의 정상화가
다음 정부의 지금 최대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곳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정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30만 명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게 될 20년 후도 그리 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요, 대학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대학 교육은 사회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원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인도해주는 공공 서비스다, 공공재다.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학 교육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대학을 다 다니고 있거나 마치거나 대학 교육의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교육의 문제를 시장 경제 원리로 풀어서는 안 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그리고 국가 주도화해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도 뉴노멀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화해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최소한 OECD 평균치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방사립대학부터 단계적으로 국공립대학으로 이렇게 공영화 시켜 나가면서 현재 85%의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이런 기형적인 사립대학의 높은 이런 비중을 낮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큰 진전을 하나 본 것이요. 대학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큰 공약을 하나 내걸었죠. 공영형 사립대 공약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에 편성을 하고 추진을 했지만은 기재부의 전액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 공약은 파기된 상태다. 많은 교육계에 열망이 있었지만은 결국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대학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이런 실마리는 마련했으니까요. 차기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꼭 결실을 맺기를 열망을 해봅니다. 자, 이것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 발전 정책들도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균형 발전만이 오늘의 지방대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해법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대학 위기에 대해서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해법을 제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이런 경제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원리는 지금과 같은 이런 변혁기에 국민들에게 선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하나의 기본 원리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런 지방대학 위기를 해소하는데도 한번 응용해서 적용시켜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대학에게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선별적인 지원을 해왔지요. 자, 이제는 대변혁기를 역시 맞이해서 대학 교육의 공공성과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명분으로 그 수혜 대상을 선별하지 말고 나머지 사립대학들에게도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중고를 포함해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될 것이고 저는 이것을 가칭 기본교육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본교육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의 폐기를 의미하고 사립대학의 공영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쪼록 이러한 기본교육이 차기 정부에서
주요한 교육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꼭 실천이 돼서 오늘의 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